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면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수혜주까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염승환 차장을 나름 애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었잖아요. 네. 자, 듣다 보니까 주식 스토리텔러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명칭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주식 스토리텔러 염승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루머가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거부터 해명이란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이 삼성전자 서버용 D램을 8조 원 가량의 리콜을 요청했다라는 루머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가 이렇게 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도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 쓴 약간 이제 그 내용들 보면은 8조 원은 좀 너무 좀 허황된 수치 같고 이제 금액은 훨씬 작을 거로 보이는데 서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팩트는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네. 이제 루머가 돈 건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물어보셨거든요. 왜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왜 안 가냐?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반대급부죠. 하이닉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라면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온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는 이게 우리가 보통 자동차가 리콜 들어가면 네. 일단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는 다른 게 자동차는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 1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3사밖에 못 만듭니다. 네. 중국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존이 서버용 D램 이제 마이크론 IR에서 나왔지만 결국 하반기에는 서버용 D램 쪽으로 지금 이 구매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콜 받은 것도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물량만큼이 빠지면서 하이닉스로 대체될 수도 있고 네. 삼성전자가 나중에 다시 공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삼성전자도 일단은 다시 또 점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약간의 공급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한테도 좀 호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다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데 거기서 또 1, 2조 더 기스난다고 네네. 거기서 또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회성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하이닉스는 물론 호재지만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한테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네. 호재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물론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리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치르겠지만 예. 결국은 그만큼의 반도체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 올라가서 이득 보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이제 2, 3분기에 더 빨리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 2조 만약에 까먹는다고 치면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털면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뉴스로 좀 생각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네. 좀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이어서 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었는데 구글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라고 하는 스테디아를 정식으로 공개를 네. 했다고 해요. 클라우드 게임이 일단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보면 다운로드도 받고 네. 아니면 CD도 사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네네. 아시겠지만 일단 그걸 다운로드를 받든 어디 CD 가게 가서 사든 간에 네네. 뭘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하는 건데 설치를 해야죠. 네, 설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모바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PC라든가 모바일 같은 거 사양이 되게 좀 좋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임을 가동을 하려면. 근데 클라우드는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 연결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데이터 서버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구글 서버에 게임이 설치가 되어 있고, 되어 있고 그거는 그냥 우리는 동영상 보듯이 그냥 게임을 그냥 맞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게임 동영상을 봤는데 하고 싶잖아요. 그럼 네. 바로 옆에 떠요. 그럼 바로 누르면 게임이 실행 가능. 이제 그런 서비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5G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는 킬러 컨텐츠가 없거든요. 사실 네. 4G로 동영상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스펙이 좀 필요합니다. 고사양 스펙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했을 경우에 대용량의 이런 게임들을 하게 됐을 때 인터넷망이 좀 이게 속도가 느리거나 응답 네. 속도가 느리면 자꾸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이런 클라우드 게임을 이미 발매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데 약간 실패한 이유가 이게 데이터 용량 처리가 안 됩니다. 자꾸 너무 끊겨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안 됐었는데 5G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5G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가지고 또 약간 약간 고단가의 네네. 게임 전용 또 어떻게 보면 네. 약간의 요금제를 요금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변화가 지금 게임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그러니까 구글도 하고 지금 애플도 뭐 얼마 전에 좀 발표한 것처럼 최근에 애플 그 아케이드라는 걸 또 이번에 애플 TV 플러스 출시할 때 네네. 같이 나타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비슷한 게임이고 월정액 방식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을 마치 우리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임 다 할 수가 있는 네네.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한테도 이게 좋을 수 있는 게 펄어비스나 NC소프트는 엄청난 IP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검은 사막이라든가 그렇죠, 네. 리니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구글이나 애플에서 뭐 검은 사막 IP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게임 콘텐츠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국 게임 업체들의 이런 또 위상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대중화가 되면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또 서버를 계속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수혜를 받을 게 무엇일 것 같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게임들을 다 자기의 핸드폰에다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인터넷 연결해서 게임을 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 게임들을 모두 다 서버에다가 보관을 하고 거기에 모두 다 달라붙어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서버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그냥 루머긴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원래 서버를 증설하려고 했던 걸 하반기로 넘긴다는 곳들이 대부분 아마존하고 구글이었고, 그러면 이쪽에서 하반기 되면 반도체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서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PC도 성장이 없고 모바일도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D램은 그냥 플랫하게 가는 건데 네네. 남은 건 서버밖에 없습니다. 서버는 단가도 되게 비싸요. 이제 보통 모바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계속해서 서버용 투자를, 뭐 이 게이밍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대규모 증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스트리밍,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만 동영상 또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까지, 게임은 이게 비교가 불가능한 그렇죠. 영역이거든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반도체 업체한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펄어비스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네네. 검은 사막 모바일 글로벌 흥행하고 있고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중국 뉴스 좀 잠깐 퍼블리싱 계약됐다는 네네. 뉴스 나오긴 했지만 중국 판호도 열릴 거고, 특히 검은 사막 이 IP가 리니지는 사실 국내에서 인기가 있지만 검은 사막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펄어비스 게임주 중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통신주도 좋게 보셨잖아요. 네. 통신주가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LG 플러스는 그 엔비디아랑 같이 합니다. 아. 그 이름이 엔비디아랑 같이 이게 그 엔비디아 나운가요? 그거랑 이제 네. 같이 해가지고 엔비디아랑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LG 플러스 IPTV에서 네. 직접 그 클라우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서비스를 TV 로? 이제 TV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제휴를 맺어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뭐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LG 플러스는 이걸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적에 당장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가시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네네. 이쪽에 좀 관심 또 가져보시는 전략 좀 필요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스토리텔링을 참 잘하십니다. 좀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제가 방송을 쭉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맥주 회사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보니까 맥주 업체 1위 업체인 오비 맥주도 출고 가격 5%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가격 인상은 항상 대부분 이제 매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추천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게 사실 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맥주 가격을 인상을 할 만큼 맥주 업체들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수입 맥주가 워낙 잘 팔리니까 좀 궁여지책인데 또 원재료 비용도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렸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눈치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눈치 안 보고 일단 올리겠다는 건데, 맥주 업체한테도 사실 좋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료 업체 전체에 좀 좋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료 업체들 그동안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것만 해도 그
연평균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인상률이 1%가 안 돼요. 최근 4년 동안 그러니까 찔끔찔끔 올리긴 올렸는데 네, 네. 티가 안 날 정도. 그러니까 이거 올려가지고는 지금 원재료 비용은 올라갔고 내수는 정체돼 있고 잘 팔리지도 않고 정체된 상황에서 CJ 제일제당이 됐건 여러 업체들이 계속 주가가 안 간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이 회사들이 언제 그 인상을 더 크게 할지는 모르지만 맥주 업체들이 먼저 이게 총대를 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할 수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아, 너네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률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좋게 보는 게 5%만 안 넘으면 욕 안 먹을 거예요. 욕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제당도 지금 이번 2월달에 햇반 가격 사실 좀 올리긴 올렸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최근에 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 부담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워낙 잘 만들잖아요. 뭐 고메 냉동 피자라든가 비비고 포장 김치도 지금 이익권인데 지금 선도업체 쪽으로 좀 계속 바싹 다가서고 있는데 이쪽도 여차하면 뭐 가격 언제든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좀 호재는 맞지만 그 중에서도 좀 주가 부진했던 CJ 제일제당이 가장 포지션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음식료 주가 부진하지만 뭔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계기는 생겼다.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뭐를 미리 어떤 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이제 2일 날 그 제조업 지수 발표됩니다. 미국 네. ISM 제조업 요즘에 미국 워낙 경기, 좀 네. 경기도나 우려가 있으니까 또 중국 차이신 PMI 지수도 발표되니까 같은 날 이제 발표되는데 그게 과연 제조업 지표가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안 좋게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또 그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리세션 공포에서 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시죠. 아무도 기대는 안 하겠지만 안 좋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그날이 오히려 좀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G 상용화 또 그날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니까 관련주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항상 마지막을 염승환 차장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참 즐겁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이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목소리 나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